안녕하세요.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책 한 권을 선정해 봤습니다. 바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 민족시인 5인 시집인데요. 김소월, 한용운, 이육사, 윤동주, 이상화 이렇게 5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그분의 많은 시 가운데서 5편을 골라 여러분들께 낭송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 시집을 굳이 선정했는지는 여러분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육사 시인은요, 독립에 대한 의지와 항일 투쟁에 대한 내용을 물론 담고 있지만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언어적 정제를 통해서 화려한 상징과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 유학 시절에 받은 중국 문학의 영향 때문에 그의 시에는 유교적인 태도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저항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적인 면모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요. 일제 강점기에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면서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민족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네, 광야의 첫 부분인데요. 이 시는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시들은 그나마 조금 덜 여러분들이 접했던 시들로 골라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시는요, 제목이 황혼이고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OST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저 12성좌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살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너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암암이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네, 황혼은 밝음이 어둠으로 빨려들고 융합이 되면서 우주와 대지를 또렷하게 인식해 줍니다. 이 황혼이란 이미지가 갖는 일반적인 의미로 한정을 지어서 이 시를 읽자면요, 그리움이나 안타까움 등이 먼저 묻어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고 난 뒤에 문맥을 짚어보면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인은 5월 어느 날 골방의 커튼을 걷으면서 황혼에 젖은 바다와 그 위를 나는 갈매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골방에 난 창을 통해서 지구의 반쪽까지 내다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예사로운 전경은 상상 속의 설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황혼은 암묵 속으로 사라져 가면서도 더욱 붉은 빛을 토해내면서 모든 것을 끌어안죠. 시인은 그것을 크나큰 사랑으로 여기면서 자신도 황혼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12성좌에 반짝이는 별들과 외로운 산림 속 그윽한 수녀들과 추위에 떨고 있는 감옥의 그 수많은 수인들과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와 아프리카 토인들, 모든 외롭고 힘든 존재들에게 입술을 보내어 뜨거운 입맞춤으로 포옹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저 추상적이고 관조적인 인류애가 아니라 버림받고 의지할 가지 없는, 즉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들에게 보내는 타는 입술인 것이지요. 사실 그분의 시편들에는 조국을 위한 의로운 길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목숨까지 던지겠다는 결의가 횃불처럼 강렬하고 날선 바위처럼 비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감상하실 그분의 시는요, 자야곡입니다. 자야는요, 밤 11시부터 오전 1시까지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한 곡입니다. 감상하시겠습니다. 수반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잦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나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온 소금이 절여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막힐 마음 속에 어디 강물이 흐르느뇨.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들이느라. 수만호 빛이래야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잦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러라. 네. 이 자야곡이라는 시는요, 고향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화자의 비애와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떠나 유랑할 수밖에 없는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잃은 이들의 한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서정시면서 자유시이지만 애상적이면서 역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고향 상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의 특징과 표현을 살펴보면 대비되는 이미지를 제시해서 비극적인 현실 상황을 부각시키고 동일한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운율을 또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향 그리고 조국, 네. 이것을 잃고 유랑하는 시인 이육사의 쓸쓸한 뒷모습이 바로 제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만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감상하실 시입니다. 제목은 강 건너간 노래. 배경 음악으로는요,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의 OST입니다. 그대도 같은가요?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암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르던 노래는 강 건너 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나 집조차 없다기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 죽겠소.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데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네. 이 시는 음력 12월 15일 보름달을 보면서 강 건너 어딘가 집 없이 떠돌고 있을 못 잊은 계집과의 아름답던 옛일을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노래를 보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나오는 강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국경을 형성하는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을 떠나 집 없이 떠도는 유랑민의 고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가슴이 절절해 오는 시가 아닐 수 없네요. 네 번째로 감상하실 시는요, 제목이 파초, 배경 음악으로는요 영화 왕의 남자의 OST죠. 인연 감상하시겠습니다. 항상 앓는 나의 숨결이 오늘은 바다 위에 뜬 달처럼 게을러 은빛 물결에 뜨나니 파초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 이다지도 타는 입술을 죽여주렴. 그 옛적 사라센의 마지막 날엔 기약 없이 흩어진 두 날 넋이었어라. 젊은 여인들의 잡아 못 놓은 소매 끝엔 고운 소금조차 아직 꿈을 짜는데 먼 성자와 새로운 꽃들을 볼 때마다 잊었던 계절을 몇 번 눈 위에 그렸느뇨. 차라리 1000년 뒤 이 가을밤 나와 함께 빗소리는 얼마나 긴가 재어보자. 그리고 새벽 하늘 어디 무지개 서면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어지세. 이 시는요, 1941년 12월 춘추지에 수록이 되는 이육사 시인이 발표한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1944년 사망하실 때까지 발표한 시가 없는 것은 아마도 식민지 막바지에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되어집니다. 새벽 하늘 어딘가 무지개 서는 곳, 이제 그곳에서 시인이 파초 잎을 닦으면서 고향 땅을 내려다보길 바라볼 뿐입니다. 이육사 시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절정, 광야, 청포도, 교목 등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목가적이면서도 웅혼한 필치로 민족의 의지를 노래한 시인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으시죠. 1925년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하셨다가 1926년 베이징 사관학교에 입학하시고요. 그 이듬해 1927년에 귀국을 하셨지만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대구 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때의 수인 번호가 264,
네, 이것을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으신 거죠. 1933년 육사라는 이름으로 시 황혼을 신조선에 발표하면서 시단의 대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1943년 중국으로 갔다가 귀국하셔서 바로 이해 6월에 동대문 경찰서 형사에게 체포가 되셔서 베이징으로 압송이 되시고 이듬해 베이징 감옥에서 안타깝게 옥살을 하게 되십니다. 그의 나이 40이었죠. 사실 투옥된 횟수를 보면 17번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육사 시인이 죽고 난 바로 1년 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죠. 네, 또 한숨이 제가 푹 내쉬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그분의 시는요, 제목이 꽃이고요. 배경 음악으로는요, 영화 동감의 OST죠. 너를 위해.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제비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다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복판 용소숨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네. 이 시는 1946년에 간행된 유고 시집 육사 시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시고요. 일제 강점기 때 현실에 굽힘없이 맞서는 꿋꿋한 정서를 노래한 시입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 북쪽 툰드라의 찬 새벽과 같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 탄생에 대한 기다림의 자세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시인 이육사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쪽 툰드라 지역을 휘도는 차가운 기온 속에서 시인은 눈 속 깊이 움트는 꽃망울을 상상합니다. 꽃망울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것일까요? 시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트는 기운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기운으로 자기가 살아 있음을 입증합니다. 헐벗은 몸으로
한 겨울을 나는 나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나목은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를 일컫습니다. 모든 나뭇잎을 떨어뜨린 이 나목은 바로 그 모습을 하고서 겨울을 견뎌냅니다. 겨울 추위에 줄기들은 메마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뽐내죠. 시인은 자연처럼 때가 오길 기다립니다.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네, 여기에 암시된 바와 같이 시인은 저버리지 못할 약속처럼 올 그 봄을 기다립니다. 한겨울에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죠. 봄이 오기 전에 모든 생명은 다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자연은 항상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생명에게 시련을 줍니다.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오면 세상 모든 생명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시인은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때가 되면 그 제비가 어김없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새 봄을 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이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냥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기다림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폭압적인 현실을 견뎌야 하고요. 그 현실을 조장하는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일제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 주눅이 드는 순간 봄은 저 멀리서 머뭇거리기만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시인은 미래에 올 초인을 애타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초인을 부르기 위해 그는 눈 내리는 겨울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가난한 노래의 씨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꽃이 피고 나비가 나는 봄이 오고 또 초인이 옵니다. 그가 부르는 초인은 그래서 고통스런 현실과 맞서서 싸울 의지로 넘쳐납니다. 굳은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오늘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시인은 오늘도 애타게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를 부르는 그분의 애타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 말기 많은 문인들이 변절해서 친일 행위를 한 반면에 그분은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일제에 저항을 하다가 비록 광복된 조국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정신은 부패되지 않고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이렇게 시 속에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 평온한 밤을 물려주신 정말 많은 훌륭하신 우리 선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저의 마무리 멘트를 가름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처럼 살자의 작가 유연이었습니다. 단재 그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네, 우리의 미래는 창창한 줄 믿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